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2019년부터는 해마다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 주관 행사가 전북 정읍 황토현에서 열리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웹툰 작가이자 현직 개관교수인 전주대 웹툰 만화 콘텐츠학과 이지현 개관교수 모시고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웹툰 후진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주관한 이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목이 향아설위였습니다. 향아설위. 이 어떤 뜻인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저도 알게 된 네. 용어인데요. 네네. 동학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밥상을 차려놓고 벽이 아니라 예. 자기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져 있대요. 아, 네네. 벽에다가 이제 조상님의 위패를 세워놓고 절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상님한테서 나한테로 몸이랑 혼이 내려왔으니까 나를 대접하는 게 조상을 대접하는 거고 조상 위에 있는 하늘을 대접하는 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이 하더라고요. 향할 향자에 나 아자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향한. 나에게 자리를 베푼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들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게 딱 다가왔어요. 자신을 먼저 위하는 게 네. 세상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조상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개념이 동학에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개념은 처음 네. 듣게 됐네요. 지금 이번에 대상 받으시면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몰입도를 보여주면서 심사위원 전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아주 극찬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게 그 배경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학이 창시된 게 1860년인가 그렇고 본격적인 이 시작은 1894년, 130년 전인데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어졌고요. 근데 특히 이 긴 기간에 걸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이 웹툰 향아설위는 특히 어느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만든 작품이신지 내용 소개를 잠깐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네. 동학농민혁명 관련 콘텐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전봉준 장군이나 그렇죠. 죽창을 들고 투쟁하는 농민군 그런 이미지를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우리가 녹두장군, 정봉준 하면서 그렇죠. 노래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렇게 분출하는 농민혁명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됐고 지지를 하려고 했으면은 그분들이 같은 신념을 공유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동학사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사건보다 네. 그 사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대했는가. 그래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그 신념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진 가족이 떠나갔을 때 예.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역사상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네. 누군가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남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이어가야 되고 되고요.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동학 사상을 담아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웹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냥 이게 좀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그렇고 이제 고증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실적인 고증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어떤 부분에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으세요? 일단 예. 동학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책을 읽기도 했었는데 그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아카이브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서 연도별로 사건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역사를 했기 때문에 네. 고증이 좀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의상을 입었고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고증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좀 예전에 비하면 역사문화 그리기가 좀 편해진 면이 있었고요. 저는 좀 더 중점을 준 부분은 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역사 만화가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면 네. 현재의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뭐 옛날 얘기겠거니 그렇죠. 하고 공감도 좀 어렵고요. 옛날 얘기는 흥미롭지만 지금의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역사 만화의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성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사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동학농민혁명 다루는 웹툰을 좀 그려야겠다. 그러면은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이 분야에 이 웹툰을 그려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대학을 갈 때부터 네. 역사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는 했어요. 막연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학과를 선택을 한 것이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어떤 격동하는 시대에 네.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네. 그때 시대 흐름이 또 그렇기도 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한번 만화로도 동참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역사 만화는 만화가 중에서도 특히 그림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그리십니다. 아. 저는 그림 실력이 좋은 작가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림 실력을 갈고 닦는데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렸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이제 겨우 역사 만화의 손가락이라도 대볼 수 있는 작은 실력을 조금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상 받으신 분께서 그러시면은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제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는 또 안 되고요. 현장에서 어쩌면 좀 직접 부딪혀도 보고 또 취재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좀 만화의 소재가 될 만한 어떤 다양한 일들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대학에 역사를 네. 공부하러 들어갔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보다 역사를 몸으로 겪고 네. 사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시대적 흐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가능하면 현장 참여를 했었었고 그리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예. 뭐 공장에 다니거나 격리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 접하는 활동들을 일부러라도 많이 했습니다. 작가한테 제일 필요한 건 네네.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걸 책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그쵸. 부대 끼고 땀 흘려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쵸. 뭐 같이 울어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예. 상담 자원봉사 사랑의 전화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오. 여러 사람 만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서관 같은 거였어요. 네네네. 현장에서 많은 또 부딪힘을 통해서 활동을 또 해오셨고 웹툰 향하설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동학농민혁명재단 네. 블로그를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네. 향하설이를 검색을 하시면 그 블로그가 맨 처음에 뜨더라고요. 네이버 검색하니까 제일 빨리 나왔고요. 네네. 제 홈페이지가 야원의 집이라고 엊그저께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네. 10년 전에 좀 좋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바이러스 공격으로 날아가서 요번에 새로 정비를 해서 예. 향하설이를 비롯해서 다른 만화도 올려놨으니까 보러 오시면 네.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제일 쉬운 방법은 향아서리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네. 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을 클릭하시면 볼 수가 네. 있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향아서리 말고도 웹툰 작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처음부터 웹툰 작가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엔 사파가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사파가로요? 예. 사파가로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어요. 10년 네. 넘게. 네네. 그러다가 웹툰 1세대로 육아 만화를 그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큰 아이를 낳으면서는 예. 원래 꿈이었던 만화가로 돌아가고 싶어서 육아 만화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여러 군데 단편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을 지금 꽤 많이 한 편이에요. 아 근데 전공이 역사신데 네. 이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취미로 하셨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어떻게 또 그림을 또 그리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실력과 상관없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네. 그림 실력은 그래도 노력하면 는다. 네네네.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 그릴 정도까지의 그림만이라도 일단 갖추자. 그런 네.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웹툰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파일 또 육아를 병행하면서 처음에는 육아 만화로 네.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간을 쪼개서 이런 웹툰
도전을 하셨겠네요. 네, 공모전에서 몇 번 상을 타고 난 후에 네.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원래 하고 싶었던 스릴러물로 정식 데뷔를 한 게 40이 넘어서였습니다. 스릴러물. 네, 지금 그 작품 중에서요. 펜션 타나토스. 네, 네. 이게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요건 어떤 내용이에요? 펜션 타나토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릴러물인데 스릴러물이고요. 목적은 예. 뭐 자살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캐치프레이즈가 뭐 죽고 싶은 자,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의 길고 긴 뭐 하룻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은 죽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철학책을 읽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네. 사람들이 힘들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누구나 상처가 있잖아요. 예. 그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게 어떤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상담 전화 자원봉사를 할 때 친구되기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네. 힘든 사람한테 잠깐이라도 친구가 되어주는 게 작품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셨고 아까 그 말씀 중에 누구나 상처가 있지 않나 이 말씀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뚜껑을 열어보면 다 모두가 그쵸. 끓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친구 되기였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이 또 잘 토대가 돼서 이런 작품도 내신 것 같아요.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네네. 이게 또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늘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여쭤보기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혹시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시면 그 사연이 뭔지 잠깐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머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러세요? 머리가 잘 안 나는 네. 이유는 제가 만화를 그리는 속도가 좀 더뎠던 이유가 네네. 39살에 간경화가 걸리고 42살에 간암이 걸리고 49살에 유방암 3기가 걸렸어요. 가족력이기도 한데 네. 제가 남을 치유하거나 살리고 싶은 만화를 그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들이 누적이 돼서 암이 좀 일찍 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향하서리의 제목처럼 나 자신을 먼저 대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병이 찾아왔구나라는 걸 배워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만화를 계속 그리는 것도 있어요. 네. 혹시 지금은 좀 이렇게 좋아지셨는지 보시기에도 멀쩡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서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기는 했는데 제가 워낙에 기초 체력이 남들 2배여서 네. 반토막 난 다음에 남들만 해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할만합니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암을 이겨내는 과정이 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상상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경험마저도 작품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작품을 그려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제 네. 암투병기를 제출해서 책 한 권 분량이 있는데요. 그건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공들여서 그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서요. 요즘에 암들이 되게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암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네네. 젊은 분들은. 근데 제가 간암에 걸렸을 때 이건 선물이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언젠가요? 간암에 걸렸고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이상 이건 작가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네. 요걸 써먹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컨텐츠다. 네. 그래서 어떤 고통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겪는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간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펜션 타나토스를 그리면서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상처들을 다 어느 정도 터트리고 나서 자유로워지니까 네. 암이 완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마음에 물론 가족력도 일부 있으셨다고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시작된 이 병환이 또 마음으로 다시 치유가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창작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치유를 얻었기 때문에 네. 저는 만화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때는 아예 죽음을 근처까지 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점에서 나는 실패한 인간이지만 실패를 많이 해서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인간으로서 내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라면은 나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다. 예. 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가라앉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를 만화로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는 갖게 됐습니다. 참 청취자 여러분들은 목소리만 듣고 계시지만 저는 접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제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도 나타나고요. 7320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1, 2편 봤어요. 19세기 말의 청년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가님 상황을 들으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라는 문자 주십니다. 그 주변에 저의 주변에도 웹툰 작가분들 좀 계신데 보면은 원고 마감 압박에 또 밤새늘도 허다하고 한데 이 창작의 고통만큼이나 상당한 체력도 지금 필요한 어떻게 보면 육체 노동이기도 한데 물론 아까 기초 체력이 좋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항암 치료 과정에서 힘에 부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디서 좀 기운을 얻으세요? 일단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만화를 그리면서 암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20, 30대 젊은 작가들은 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노동량이 엄청나게 커요. 네네네. 그리고 노동량에 비해서는 의외로 성과를 가지고 가는 작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장 구조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력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네. 하는 것도 있지만 독자분들한테서 힘을 얻었어요. 암에 걸렸을 때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 어린 아기 팬이 저한테 작가님 완결은 내고 돌아가셔야죠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제 만화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두 번의 암은 사실 저는 고통스럽게 견디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또 말씀 또 만화로 어떻게 또 기운을 얻으시는지 말씀 좀 들어봤고요. 만화를 시작하신 지 35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지금 작업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졌겠죠? 작업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예. 만화 그리기가 쉬워진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노동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만화를 보시는 독자분들이 네네네. 눈이 높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분량도 제가 처음 만화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2배가 넘고 네. 영화에 거의 근접할 만한 높은 수준의 그림의 퀄리티를 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노동량은 만화 작업이 이렇게 하면 거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쉬워진 거에 비해서 노동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기는 쉬웠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노동량이 또 많아지고 그렇죠. 또 독자들의 수준이 높여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따라가셔야 되고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설명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또 웹툰 만화를 또 가르치고 계신데 근데 학생들하고 강의실에만 있지 않고 야외로 나가서 스케치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로 강의를 하세요? 그 강의 수업은 예. 야외 스케치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저희가 함께 논의한 이유가 요즘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로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서요.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스킨십하는 기회를 갖고 자연을 접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학과 만들면서 합의를 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을 좋아하고 자연을 접해야 세상과 사람을 좋아하고 네. 그렇게 돼야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과거에 대학 때 국문과 수업을 잠깐 들었는데 한시 수업 때는 저기 충무로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 물레방아 앞에 가서 파전 먹으면서 좀 한시 수업했던 기억도 납니다. 굉장히 진한 기억으로 그렇죠. 남아 있어요. 지금 대학의 웹툰 만화학과라는 게 이게 단순히 웹툰 작가를 양성해야 돼, 배출해야 돼 이런 목표를 좀 넘어서서 이게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문화산업 콘텐츠는 기반이 거의 없어서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주고 싶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웹툰학과가 굉장히 큰 선순환 구조의 고리가 됩니다. 창작자를 양성을 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만화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환경이 좋은 시대에서는 사람한테 치여가면서 서울에서 만화를 그리는 게 오히려 그 작가의 작품 질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가 좀 왕왕 봤습니다. 네. 웹툰이라는 부문이 이제는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8천억을 넘었다. 드라마
또 뭐 관련 산업에도 영향도 큰데 하지만은 제작 현실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이런 지적도 네. 있던데요. 작가들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웹툰 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혹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집에서 예. 웹툰을 보고 OTT로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플랫폼 규모가 커졌어요. 뭐 모바일로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오락거리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후 2018년에 비해서 2023년 1분기 신작 런칭 수는 2배가 넘어서 5천 편이 넘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5천 편의 만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와. 그걸 골라서 보는 것도 굉장히 선택의 압력을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택하시는데 네. 그냥 휘리리릭 손가락으로 보는 속도가 요즘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방법 하나랑 네. 자기가 꼭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웹툰을 즐기게 되면서 웹툰 플랫폼의 규모는 커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높으려면 작가 혼자서는 이제 작업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짜서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면 수익이 나왔을 때 그걸 나눠야겠죠. 그러면 작가 1인당 네. 받아가는 수익은 매우 적어지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싶은 장르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들은 이제 설 자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네네. 뭐 거의 다 19금으로 많이 가시긴 했는데 그런 마무리 시장도 말씀 좀 필요하죠. 네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까지 이지현 전주대 웹툰 만화 콘텐츠학과 개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